책은 쓰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편지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되는 거예요? 복습 언니 애나. 안녕하세요. 복습 언니 애나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수동태 부분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시면은 능동태라고 하는 건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태라고 배웠어요. 능동태는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주어가 그 동사의 동작을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능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주어가 그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것을 수동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능동태랑 수동태를 따질 때 중요한 건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앞에서 해석을 잘 해 나가는 겁니다. 편지가 쓴다 라고 했을 때 해석이 안 맞잖아요. 편지가 쓰여졌다 라고 했을 때 해석이 맞죠. 이렇게 능동과 수동은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이론 정리해 볼게요. 제가 아래에 한글로 두 문장을 썼어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다 라고 해서 옆에 능동태라고 적었죠. 다빈치라는 사람, 이 주어가 그렸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린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렸다 라고 하는 건 능동의 해석이에요. 근데 반대로 모나리자가 그럼 어떻게 된 건데? 라고 누가 물었을 때 모나리자를 주어로 넣게 되면 모나리자는 그렸다가 아니죠. 모나리자는 그려졌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려졌다 라고 해석이 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주는 게 수동태예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다 라고 할 때는 그렸다 라는 건 과거 시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제에 painted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 painted the 모나리자 라고 했을 때 다빈치가 그렸다 모나리자를, 여기에 보시면 모나리자를 모나리자 요 부분이 이 문장의 목적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빈치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painted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가 그렸다 모나리자를, 근데 모나리자라는 거를 주어로 당겨온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주어로 넣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 painted라는 것을 수동태로 바꿔줘야 된다. painted를 보면 우리는 과거 시제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니까 과거 시제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was라는 비동사가 지금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painted라고 하는 게 지금 PP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수동태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동사가 비동사 더하기 PP가 되면 이때 동사가 수동태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해석은 된다, 되어지다, 뭐뭐 해지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던 다빈치는 어떻게 되냐면 전치사 by를 써서요. by 다빈치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이때 by는 해석을 의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가 그려졌다 다빈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문장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3단계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수동태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이동시킵니다. 아까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모나리자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여기 있었죠. 목적어 자리에 걔를 주어로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더 모나리자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꿉니다. 능동태 문장의 동사를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바꿔줘요. 이때 앞에 있는 비동사를 가지고 수일치와 시제를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비동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비동사를 가지고 수도 맞춰야 되고요. 수라는 것은 단수, 복수 있죠. 그리고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이런 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painted라는 게 과거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as 또는 were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나리자는 단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as라는 비동사 과거의 단수형이고요. 그리고 painted라고 하는 pp를 써준 거예요. paint라고 하는 것은 규칙 변화 동사거든요. 그래서 paint,
pain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by 목적격이나 by 명사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까 다빈치 있던 거를 by 다빈치라고 해서 전치사 by 그리고 다빈치로 연결하는데 이때 by는 의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였죠. by 행위자 이 부분은요. 행위자를 모르거나 중요치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 전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예로 들면 모나리자 was painted 하고 문장을 끝낼 수 있고요. by 행위자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수동태는 주어가 그 동작을 받거나 당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사의 생김새는 비동사 더하기 PP, by 행위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by 행위자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by만 생략하는 게 아니고 by 행위자 전체를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수동태 시제입니다.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형 모양이 있고요. 완료의 모양이 있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am, is, pp를 쓰고요. 과거는 was나 were 더하기 pp, 그리고 미래 시제 잘 보시면 will be, pp가 있어요. 이때 will이라는 건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는 동사 원형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be 원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will be pp, will is pp, will are pp 뭐 이런 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will be pp가 되고요. 그래서 진행형의 경우는 am, is being pp나 was나 were being pp가 있어요. 이때 잘 정리하실 게 요 being 있죠. 우리가 진행형은 비동사 더하기 ing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가 비동사 더하기 ing의 모양이고요. 근데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비동사 더하기 pp잖아요. 그래서 여기 be 그리고 pp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being pp 모양이 나온다. 완료 시제 have나 has 혹은 had, will have, been, pp가 있어요. 완료 시제를 배우면은 완료 시제는 have 더하기 pp입니다 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수동태는 또 비동사 더하기 pp입니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been, pp 요거까지 잘 챙기십니다. have been, pp 이렇게 돼야 완료 시제의 수동태 모양이다. 동사의 생김새가 점점 복잡해져요.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야.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동사가 복잡해져도 수동태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 수동태의 다른 모양들 보면 조동사도 수동태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더하기 BPP 이때 be는 원형으로 써줍니다. be는 그냥 모양이에요. 수동태도 부정형이 있잖아요. 부정형이라면 not을 붙이는 건데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be not pp가 되고요. 수동태의 의문문도 만들 수 있죠. 의문문이라는 거 우리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서 자리를 바꾸잖아요. 동사 주어가 됩니다. 그때 나오는 건 be만 나와서 be 먼저 쓰고요.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pp를 이렇게 써줘요. be 주어 pp 그리고 by 목적격이나 by 명사를 끝에 붙이고 마지막은 물음표 이렇게 붙여주면 수동태의 의문문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당기는 게 수동태의 일단 첫 출발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 Henry reported the news에서 헨리가 뉴스를 보고했다 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the news라고 하는 목적어를 주어로 당겨옵니다. 그게 먼저 더 뉴스를 쓰고요. 그 다음 우리는 reported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는 게 관건이죠. reported를 보게 되면 얘는 과거 동사예요. 동사인데 과거 시제예요. 그럼 과거 시제 그리고 뉴스 복수기 때문에 were 그리고 report라는 의미는 그대로 오는 겁니다. reported 얘는 pp 모양도 ed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헨리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전치사 써야 되죠. by 그리고 헨리 그대로 이름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뉴스가 보고되었다. 헨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되죠. 두 번째입니다. She collects stamps and coins에서 그녀가 모은다 우표와 코인들을
그러면 우표와 코인들이라는 목적어가 주어에 오니까 그대로 쓸 거예요. stamps and coins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동사가 collect가 있잖아요. 얘는 시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그럼 현재 시제니까 MREs에서 가야겠죠? stamps and coins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are. 그리고 collect라는 동사도 이제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collected 이렇게 바꿔주고요. by까지 써줘요. 이제 she라는 거를 이제 대명사 she를 바꿔줘야 되는데 she라는 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써줍니다. she, her 그 세 번째 자리에 있다. 그래서 her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stamps와 코인들, 우표와 코인들은 수집됩니다. 그녀에 의해서 라고 해석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가 can finish, 끝낼 수 있다. the work, 그 일을. 그래서 the work를 주어로 쓰래요. 그러면 그 일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끝내질 수 있다. 그러면 끝내질 수 있다. 수동태로 써야 되거든요. 조동사 can입니다. 일단 조동사는 그대로 써요. 조동사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원형 필요하죠? be 써주시고 그 다음에 finish에다가 ed 붙이면 끝나요. can be finished. 그래서 끝내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 써야 되죠. by 그리고 he, his, him 세 번째 칸에 있는 him 요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 일은 끝내질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요렇게 정리합니다. 세 가지 문장을 확인을 해봤을 때 The news was reported by 여기 전치사 한번 끊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Stamps and coins are collected by 그리고 the work can be finished by 요거를 보시면 우리가 by라는 건 전치사입니다. 얘를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 지금 앞에 보시면 BPP 수동태에서 문장이 끝나고 있어요. 비동사 더하기 PP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능동태 문장에 있던 목적어를 지금 주어로 데리고 온 거고요. 수동태 문장이 되면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게 일단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써뒀는데 수동태 문장이 되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정리를 해뒀어요. 수동태가 되면은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근데 수동태 모양의 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 같은 수식하는 표현이 뒤따를 수는 있습니다. 즉 명사는 붙을 수 없고요. 수식하는 말들은 따라올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수동태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가 맞는데 예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죠. 예외가. 그래서 주의해야 할 수동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어도 동사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있다. 방금 분명 위에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라고 했는데 예외가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어도 명사가 있대요. 이유는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패턴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죠. 목적어 1, 목적어 2. 이거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수동태를 만들 때 사형식 문장은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목적어가 두 개니까 1번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2번 목적어를 주어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예문은 일단 1번 목적어만 데리고 온 거 살펴볼게요. 예문이 있습니다. I will send you an email. 이메일 앞에 이 이메일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는 보낼 것이다. 너에게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tomorrow, 내일. 내일이라는 말은 지금 부사라서 제가 빨강 색깔 표시로 지금 처리를 해둔 거예요. 꾸미는 말이라서. 그러면 우리는 you라는 간접 목적어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리고 너가 보낼 거의 반대말이 이제 will be sent라는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여기 비동사라는 거가 있고 sent는 pp니까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메일.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목적어 to에 있던 이거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받을 것이다 이메일을 이라고 해서 명사가 그대로 내려와 있죠. 이거는 사물명사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by me, 나에 의해서 라는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을 경우에. 그리고 tomorrow라는 부사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you will be sent an email이 되는 거예요. 너는 받을 것이다 이메일을. be sent 지금 수동태가 되었는데 뒤에 명사인 on email이 남아있어요. 이때 send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나 남아있다. 두 번째 경우는 오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남아있다 라는 건데 이때 형용사나 명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 they call 그들은 부른다 her 그녀를 애나라고 부른다 에서 보면 오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래서 여기 her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her을 갖다가 주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she라는 걸로 바뀌고요. 이제 얘를 수동태로 바꿉니다. told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애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나를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불려집니다. 애나라고 이렇게. 그리고 by them 이라고 하여 by 행위자로 이렇게 넘겼어요. 끝에는. 그래서 그녀는 불린다. 애나라고 불린다. 이때 애나는 왜 있냐면 call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는 뒤에 목적격 보어가 하나 남아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The news made me happy에서 뉴스가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복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가 됩니다. I 그리고 was made 이게 비동사 더하기 pp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happy라고 하는 것, 요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들어졌다 행복하게 요걸 보시면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졌다 by the news, 뉴스에 의해서. 보면 애나라고 한번 남을 수 있고 happy라는 형용사가 한번 남을 수 있다. 왜? 오형식이라서예요. 사형식, 오형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하면 수동태 이제 마스터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수동태가 만들어질 수 없는 동사들이 있는데 1형식과 2형식 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므로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1형식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죠. 그리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오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애초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능동태 문장에 목적어를 앞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목적어가 없는 아이들은 뭐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형식, 2형식 동사를 보면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happen, occur, take place 그리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도착하고 가고 오고 그 다음에 남아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오르다 등등의 1형식, 2형식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마스터인데요. 일부 타동사도 수동태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다 라는 뜻의 have, 그리고 닮다, resemble, 그리고 어울리다의 fit과 suit, 그리고 부족하다의 lack, 그 다음에 비용이 들다의 cost 등등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어요. 갑자기 수동태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있는 내용까지가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y 이외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동태 표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했죠. BPP by 행위자라고 계속 외웠습니다. 근데 그때 by라는 전치사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표현들이 있다. 왼쪽 라인에는 제가 전치사 with를 쓰는 애들 정리를 한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surprise와 interested는 at과 in을 쓰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be filled with,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with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서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외우는 만큼 사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라인은 전치사 with 쓴 애들 있으니까 쭉 한번 정리해보세요. 오늘 정리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능동태 그리고 수동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수동태는 동사 생김새만 잘 보시면 돼요. 비동사 더하기 pp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시고 해석할 때 주어가 되어진다 정도로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책은 쓰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네, 책은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필요한 거고요. 편지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예요? 네, 편지 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컴퓨터가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되는 거예요? 네, 수리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PP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규칙 변화가 ed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불규칙 동사가 따로 있죠. 뭐 give, gave, given 같은 거요. 이런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불규칙 동사를 신경 써서 좀 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나오는 불규칙 동사 표를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하는데 아래에 링크 참고하셔서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동태 이론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복습을 도와주는 복습 언니 애나였습니다.